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여권은 여권대로 그리고 야권은 야권대로 여러가지 이제 경선이 야권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국면, 오늘 첫 번째 그러니까 2차 경선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토론을 광주에서 가졌습니다. 이 광주에서 토론의 핵심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이번 대장동 사태 집중 맹폭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요, 어젯밤에 3차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0.29% 프로 차이로 간신히 신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 이의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는데 완전히 홍영길한테 묵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과 그리고 이재명하고 송영길 간에 이 여권 지도부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 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어젯밤에 말이죠, 이 경선 투표 결과가 발표될 때의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요, 관련 동영상이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늘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이가 공개가 되니까 이낙연 지지자층과 이재명 지지자층 간의 일대 또 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밖에 있는 이낙연의 지지자가 절대 경선 결과 인정하지 말아라, 그냥 나와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전화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공개된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이 동영상에 담겨져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이낙연 측 경선 불복 현장,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대 승복하지 말라, 그리고 손도 들어주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 길이는 한 3분 50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 시점은요, 어제 최종 경선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영상 속에는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되니까 현장에 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파란색 옷과 우비를 쓰고 4.45입 철회하라, 이런 항의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지지자들이 말이죠, 4.45입 경선 무효다, 불복하셔야 된다, 결선 투표로 가시면 안 된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요, 이재명 지사가 김두관 정세균 총리에게 투표한 걸 인정하면 49.98%이고 인정을 안 하면 50.29%이기 때문에 결국 0.02%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근처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자. 대표님 지금 나오셔야 합니다. 입장하지 말고 그냥 나오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경선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수락연설 끝나자마자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나오시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냥 지금 나오시라고 해야 한다라고 라는 말까지도 다 이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전화를 건 사람은 수학에다 대고요, 절대 백불, 즉 백브리핑을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나오셔야 된다. 수락 연설 끝나고 나면 같이 손 들어주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손 들어주지 말고 그냥 나오셔야 한다. 오케이? 이 정도로 말이죠, 절대 인정하지 말라. 그리고 백브리핑을 하지 말라. 그리고 4.45입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전화 통화가 이제 끝나니까요, 자, 이제는 우리끼리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정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이재명 측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강도 높게 이낙연 대표 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이러는 거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낙연은 민주당의 배신자, 상식이 없으니 또 배신할 것이다. 노욕은 어디까지인가? 이들이 과연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자들일지 의문이다. 승복 안 하면 경선을 왜 하냐고? 이낙연 지지자분들은 이번이 끝이라고 생각 말고 다음을 기약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원팀으로 이번 대선의 승리를 이끌어 달라. 이렇게 반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반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반발, 그리고 현장에서 어제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은 긴급 캠프 회의를 열어서 이의 신청을 하기로 결론을 받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의 신청, 공식 이의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송영길 대표는 오늘 오전에 말이죠, 이재명이하고 대전 현충원에 방문했어요. 거기서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뭐라고 밝혔느냐? 만약에 이걸 경선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당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낙연 대표 이의 신청 이해할 수 없고 이미 어제 다 추천장을 주었고 끝났다 상황은 이렇게 이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1심으로 단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또 이제 오후에 이재명 시장 당선자죠. 이재명 지사 당선자를 모시고 오늘 함께 회의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백드롭도 싹 바꿔버렸습니다. 백드롭도 바꾸고 그리고 이재명 그야말로 이제 파이팅 이재명 후보와 함께 1심으로 단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토건 세력 비리에 대한 대책위를 구성하자. 그래서 전당적으로 대응하자. 그리고 성남시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도 확인하는 계기로 삼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화천 대유와 관련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이것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완전히 말하자면 보조를 마쳤어요.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이런 당 최고위원들이요. 일제히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송영길 화이팅 이런 구호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서는요.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은 선거인 만큼 통합과 완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팀 천국 분열 지옥이다. 이런 말을 윤호중 원내대표가 꺼냈고요. 당규 논란이 법적으로 다툴 일은 나지 않느냐는 최고위원들의 걱정과 당부도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바뀔 일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그리고 추천장을 어제 전달한 걸로 공식적인 것은 다 끝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도 완전히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거예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경선 결과 발표를 통해서 이미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본인이 추천서를 전달했다. 그래서 4.4 오입에 따른 논란 완전히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송영길 대표 이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포했고 추천장까지 공식적으로 주었다. 이 얘기를 좀 제대로 좀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낙연 대표 측에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의조적 무시는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송 대표에 대한 격앙된 반응이 지금 이낙연 쪽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경선 과정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경선 연기로 때처럼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달래주는 시중이라도 하는 게 정치적 지혜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낙연 지지자들이 본심에서 합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다 본선에서 패배하면 전부 다 송영길 탓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후보는요, 이 방명록의 대전 현충원에서 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성장하는 공정사회로 보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렇게 딱 썼어요. 그리고 현충원을 맨 먼저 방문한 것은 국가의 제1의미는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이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가 계속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절실하다. 그러면서요, 대한민국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충청 지역에 위치한 현충원을 일부러 선택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충청 현충원을 맨 먼저 방문한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윤석열 총장의 충청 대망론이 싹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충청도를 각별히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앞섰던 생각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과제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순탄하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50.29, 0.29 때문에 이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도 확장성이 걱정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논란의 영향, 이낙연 지지층의 결집, 야당 지지층의 역선택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은 상당히 본선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여당 안에 많이 있다. 그래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이제 과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오늘 말이죠. 이재명 지사 사퇴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본래는 이재명 지사는요, 12월 초에 사퇴하려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국감이 18일, 20일로 지금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사퇴 시한이 12월 9일까지 갈 경우에는 대장동 사태로 인한 공격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조기 사퇴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임을 송영길 대표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고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국회에서 열렸던 이런 지도부 간담회에서요. 어떤 입장을 내보였느냐. 이번 선거는 개인의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민주개혁 세력의 전체 선거다. 우리는 하나의 팀원이고 팀 자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각자가 정해진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하는 당의 이론이 돼야 한다. 예, 그리고 이 함께 경쟁해 준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애석하게 생각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도 더 좋은 역량을 가진 분들인데 제가 선택받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데서는 또 겸손해요. 자기들끼리는 겸손하고 국민한테는 목에 힘주고 특히 야권 국민들은 말하자면 이 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재명의 인식 구조를 볼 때 야, 이거 이율 배반적인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뛰어난 역량이 있으신 분이고 내가 1번 공격수 역할을 맡게 됐지만은 골키퍼와 윙, 미드필더가 다 중요한 것이 바로 팀전이다.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함께 흔쾌히 경기에 나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한 번 한 적 없는 변방의 비주류라고 불리는 제게 이런 큰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저를 선택한 것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변화의 열망이다.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이고 효율적 개혁 정책을 과감히 선택하는 용기, 반발이나 약간의 소란을 감내하는 추진력과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는요, 대장동 사태를 가지고 아무리 압박을 해도 자기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음에 수립될 정부는 사기 민주 정부다. 잘한 것은 계속하고 개성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추가해서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 청출어람하는 더 유능한, 더 국민에게 가까운, 더 국민이 만족하는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여기서도요, 더 자를 빼놓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 유능한, 더 국민에게 가까운, 더 국민이 만족하는. 과연 이재명이가 이런 능력과 그리고 도덕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적으로 공공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예, 그리고 선대위 구성 당 후보일 뿐이고 선거는 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량과 경험을 가진 당이 전면에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달라라는 당부도 또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송영길 대표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당 선대의 구성에 착수했고요. 화학적 융합을 목표로 하고 이 송영길이가 이낙연 대표한테 곧 전화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국민의힘 오늘 광주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제1차 합동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이번 3차 선거인단 경선에서 일반 국민들이 큰 심판을 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민주당 후보로 선출은 됐지만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매우 뒤처진 결과가 나왔고 합산해서 겨우 신승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노벨과 다이너마이트, 한전 증원과 대통령 관계 같은 아무 말 대잔치로 일관했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등 거울 속 본인을 바라보고 하는 듯한 발언만 하니 민심이 차갑게 돌아선 것이다. 그런 말을 해명이라고 하니 일반 국민들이 큰 심판을 한 것이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도 하루빨리 특검을 받아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광주 시민들과 관련해서는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다른 민주당을 선택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열린민주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젊은 세대와 함께 가늘게 비치기 시작한 새로운 정치 문화의 빛과 함께 해달라. 국민의힘은 호남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절대 빼놓지 않겠다. 그러면서요. 이 하루빨리 지사도 특검을 받아서 본인의 제기된 의혹,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고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고 오직 빛으로 몰아낼 수 있다.
그리고 호남 쪽에서 장비를 내는 당원의 수가 지난 금요일자로 15,345명이었다. 지난 2월 달에는 2,144명이기 때문에 7개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 지난 5개월 동안 광주와 호남 주민들께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재명 이 후보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빠르게 선을 그은 거 이에 관해서도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로 생각하고 많은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이의 제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이가 최종 후보라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다. 예,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의 수치가 오묘하게 나와 여러 해석이 있는 것인데 1, 2차와 다르게 3차에서 유별나게 수치 차이가 난 것은 최근에 변한 정치 상황 때문이 아닌가 하면서 그 이유로 대장동 사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원 당규까지 세세히 살피고 유권 해석까지 하지는 않지만 수치가 결선 투표 성립 조건에 워낙 근접하니까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아쉬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겪으면서 이재명 후보 무능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 같고 본인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했는데 악의가 없었다면 무능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된 것이 이게 무능의 표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국민의힘이 2차 예비 경선과 관련해서 솔직히 이 투표율 서로가 이제 1등이 나오잖아요. 윤석열하고 홍준표. 본인도 모른다. 대표가 아는 경우가 아는 경우에는 대표가 가장 먼저 유출자로 지목받기 때문에 저에게는 알리지 말라고도 했다. 예.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이 일부 수치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면 큰 문제지만 정확한 수치를 모를 것이다. 그리고 이 윤 총장 손바닥에 왕자 쓴 것과 관련해서는요. 비단 주머니를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비단 주머니를 어떻게 특정 후보를 위해서 쓰겠냐.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현지 회의에서 이 김기현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져서 이재명 시장 이 대장동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 게이트 반드시 특검을 받아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요. 대장동 게이트 비리 고발 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이재명 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벌어진 곳곳의 비리를 제보받아 이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 비리들 들으신 거 있으면 꼭 우리 국민의힘 비리고발센터에 신고를 해 주십사.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은 이재명 지사 스스로 설계자임을 만천에 떠벌린 대장동 게이트 실체를 파헤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예,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 지사라는 것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짓말과 뻔뻔함이 이제는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3차 선거인단 투표다. 그래서요, 이재명 지사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부정부패 청산, 공정, 정의를 부르짖고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선전포고했지만은 구린내 나는 시궁창 중앙에 몸을 푹 적시고 앉아 그 과실을 향유하던 분이 생뚱맞게 악취 타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요, 이제는 이재명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은 이재명의 제명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경찰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과 수사 지휘 라인을 상대로 해서 공수처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국민청원 게시판 비공개로 전화됐는데 청와대가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비공개로 전환한 저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무엇이 두려워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비리의 조력자가 되려고 하느냐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요. 윤석열 총장 캠프에서는 이상일 공보실장이 논평문을 하나 내놨습니다. 자, 이번 3차 토론과 관련된 이런 논평 그리고 오늘 KBS 광주 방송총국에서의 TV 토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시작한 5.18 민주민주에서의 무릎 사과로 시작된 국민의힘의 이 호남 챙기기, 이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또 현장 회의가 열렸다는 것, 그리고 광주 토론회가 맨 먼저 시작됐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후로 호남에서 활발한 국민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호남에서 제2지역구를 하나씩 정해서 해당 지역의 예산과 민원을 챙기는 호남 동행 프로젝트도 실시해 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 지역 당원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또 여러분들께 강조한다. 그리고요, 이번에 5.18 묘지를 참배하고 또 광주 최고위원회 개최를 한 것도 당의 진정성과 그리고 변화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반드시 실현해서 문재인 정권의 큰 폐해 중 하나인 국민 편가르기, 지역 편중 인사, 계층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통합 정책들을 제시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독대 투쟁을 했던 호남의 정신을 이어받을 뿐 아니라 호남을 자생력 있는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해서 호남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구상도 오늘 윤 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캠프 광주 전남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후보는 5.18의 경험을 호남의 발전과 번영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리다. 수십 년간 더디게왔던 호남의 성장을 집권하면 짧은 기간 내에 반드시 이뤄서 호남에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청년들이 윤 후보를 지지하며 개최한 국가청년회의 창립총회 및 호남 8대식에서 명예청년 우유로 임명된 윤석열 후보인데요. 윤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양무 호남 시무국가, 즉 호남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있었겠는가를 언급하면서 양무 청년 시무 미래, 즉 청년이 없다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비롯한 전국의 청년들을 국가 미래를 위한 설계에 참여시켜서 청년들의 생각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런 점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생각은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인의 자세로 강조했던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적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국민과 함께 이어받겠다라는 점을 방병록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국민 모두를 위한 실사구시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날 윤 후보의 행보를 지켜본 광주 시민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요. 뭐냐,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진정성 있는 행보를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5.18 정신을 호남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윤 후보의 약속이 울림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자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몸통으로 보이는 대장동 게이트에 분노하는 호남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고,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호남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호남에도 매우 많다. 문재인 정권의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가짜가 아닌 진짜 공정, 진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후보가 윤석열이라는 말들이 대장동 게이트로 충격을 받은 호남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입장문 말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잠시 후에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